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양극재가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과 달리 ESS 분야에서는 다른 소재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기차 캐즘은 아직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좀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산업부 기자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좀 ETF 시장을 좀 봤는데요. 네. 일주일간 수익률을 보니까 상위 1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장 폐지가 거론됐던 종목들인데 그러네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들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는데요. 시발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공시였습니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투자를 위해서 2조 319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원래 이 공장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팔리지 않는 전기차 캐즘 상황이니까 네. 이걸 좀 ESS용으로 돌리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SK온이나 또 삼성 SDI 역시도 이렇게 전기차용 라인을 ESS용 라인으로 바꾸는 등 북미 시장에서 ESS 사업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셀업체들이 전기차가 아닌 ESS 쪽에 집중을 할 때 수혜를 보는 쪽이 그동안 이제 각광을 받았던 양극재 이쪽이 아니라고요? 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배터리 셀 업체의 주력은 NCM 배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극재의 주요 원료가 니켈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막이 올랐던 때에 NCM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또 LNF 같은 업체가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ESS용 배터리입니다. ESS 구조를 좀 간단하게 보면 똑같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출력과 주행거리를 늘려야 하는 전기차와는 다르게 ESS는 수명이 길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로 쓰입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 양극재 역시 최근 국내 업체가 개발을 시작한 단계지만 중국 업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판커지와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는 어디입니까? 이 소재 업체 중에 수혜가 되는 쪽이 국내에도 있어요? 네, 일단 배터리 셀 업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이 배터리 셀 개발의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소재에 들어가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양극재입니다. 그런데 이 ESS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분리막과 전해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용량 배터리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충방전 과정이 있고요. 일대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분리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분리막은 일종의 벽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 이게 손상되면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집니다. 또 전해액 중요성도 커지는데요. 전해액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LFP 배터리에는 NCM 배터리보다 전해액이 50%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분리막의 경우에는 한국의 SKIET가 전 세계 2위로 점유율 10.9% 수준입니다. 전해액은 엔캠이 점유율 4%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순위는 9위 정도입니다. 양극재에 밀려있던 전해액 분리막 같은 다른 소재 업체가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과 분리막. 사실 이 중국 업체들의 2차 전지 분야에서 강세가 굉장히 막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과연 국내 이런 소재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네, 일단 뭐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중국산 배터리에 25에서 28.4%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최근 트럼프 정부가 10%를 추가로 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관세를 적용할 때 미국 수입 업체 입장에서 중국 LFP 배터리 셀 가격
가격은 기존 킬로와트 시당 47.95달러에서 66달러로 37% 이상 오르게 됩니다. 현재 중국 업체가 미국의 ESS 시장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국내 업체가 침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역에 들어서면서 미국 ESS 시장은 2022년 약 7조에서 내년에 13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측은 미국 ESS 시장은 태양광 설치량과 직결돼 있다면서 연간 태양광 설치 수요는 2030년 60기가와트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도 다음 달 열리게 됩니다. 올해 키워드는 중국과 ESS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중국 업체가 참여하고 역대 최초로 또 비아디가 참가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운 점입니다.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체에서 ESS 라인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전기차 캐즘 이후에 확보해야 할 제품 기술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를 대중에 처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용량과 출력을 6배 이상 높인 제품이라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네, ESS 분야에서 각광받는 소재 이야기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